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2025년 시장 전망과 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를 전망을 하려면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전망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반도체는 1분기까지가 미숙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 실적이 QOQ로는 전 분기 대비해서는 역성장을 한다라고 이미 시장은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시장에 있어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할 거고요. 얼마나 이 컨센 대비해서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 차이인데,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장이 기대치 못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핸드폰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구 환신 정책을 쓰면서 중국의 핸드폰 판매량 동향을 보면 작년에 한 5%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재작년 그전 코로나 이후에 너무 안 좋았어요. 한때 중국에서 핸드폰이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2016년, 17년 이럴 때 5억대 전후로 팔렸던 핸드폰이 재작년에 2억 7천만 대 이렇게 팔렸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 중국의 핸드폰에 대한 전망은 반도체 보고서를 읽어보면 다 핸드폰하고 PC가 부진해서 이런 레거시 쪽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지금 중국의 핸드폰이라든지 소비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억대가 넘고 잘하면 4억대까지 팔릴 거다. 그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쪽이 생각보다 이제 잘 팔리고, 그 잘 팔리게 된 계기는 중국 정부의 이구 환신 정책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핸드폰 쪽에서 생각보다 좋은 반도체 수요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 어떻게 될 건가를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기술력을 회복하는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가 작년처럼 기술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지수는 상단은 2,800에서 2,900 정도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2016년, 17년, 18년도에 그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엄청난 반도체 수요 속에서 그때 HBM 시장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두 회사가 거의 45, 45 양분했잖아요. 그렇게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면, 전자가 만약에 8만 원 정도까지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올해 우리나라 주가의 상단은 3,100까지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이라는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2013, 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혁명이었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혁명 속에서 하이닉스의 HBM 세계 최초 개발 등, 그때도 보면 최근하고 비슷하게 하이닉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2013년, 14년, 15년 3년 연속 음봉이 나거든요. 그랬다가 2015, 16년도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까지 얘기가 되면서 삼성의 위기론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팡 기업, 그리고 중국에서는 베트 기업이었었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그런 미국과 중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이 플랫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어마무시한 그런 반도체가 수요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PC, 모바일 요 두 개가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었다면 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7년, 18년도에 특히 2018년도에는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거에 데이터 센터의 호황기 때 누렸던 그 호황을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성과를 다시 누리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새로 부임한 전영영 부회장님의 설명대로 올해는 기술력을 복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기술력이 복원이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8만 원을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HBM3 같은 경우에 AMD에는 들어가는데 엔비디아에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HBM에 대한 뭐 3나 3E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워낙 이 엔비디아의 매출이 AMD 매출이 10배거든요. 큰 집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집 대상으로만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 쪽하고 이 TSMC 쪽에 병목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삼성전자로 많은 고객 주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너네 만들어줄 수 있냐. 네, 그런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의 기술력만 회복된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을 추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으로서는 25년 한 6월에서 9월 사이 트렌드포스의 자료에 의하면 한 6월에서 9월 정도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HBM 3E 12단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이번 3분기 정도에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조선주는 2023년도 5월쯤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하나의 재미난 테마가 탄생을 했었죠.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자력이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2년 4월에 발생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러시아의 가스와 원유 수출을 제재를 하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된 그런 가스를 유럽이 쓰라고 하는 그 모멘텀 속에서 우리나라 LNG선이 수혜를 받겠구나. 그 모멘텀으로 처음에 1파 상승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대체적으로 보면 1파 상승, 2파 하락, 그리고 3파 상승. 이 3파 상승이 보면 이익 성장이 가장 강할 때 숫자를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이 3파 상승인데요. 2파 조정이 있었던 이유가 조선 실적이 안 나오네. 24년 상반기가 그렇게 LNG 모멘텀이 생겼는데 왜 수익이 안 나지? 했던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워낙 낮을 때 수주를 받았던 저가 수주 물량은 도래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적자가 나니까 뭐야 그냥 빚 좋은 개살구였네.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빠졌었는데 그 저가 수주 물량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 받았던 고가 수주의 물량이 이제부터 도래하기 시작하죠. 그걸로 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요 3파 상승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주가는 그 모든 제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미 시장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트럼프 당선 전까지의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을 다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상승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하나의 큰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 생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우리나라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어서 이 선박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얘기 속에 무슨 도움을 받는다는 거지? 미국의 지금 군사력이 있어서 공군력은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군력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중국에 뒤처지네. 오로지 항공모함 수만 앞서고 있지.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해상 장악을 통해서 중국을 또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해상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해군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2035년까지 미국의 해군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600조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600조 시장이 탄생을 하는데 그걸 한국이 절반만 가져와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시장이지? 예,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모멘텀이 뭐냐면 미국이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값싼 공산품을 수입을 합니다.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로 그 모멘텀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초까지 미국의 페드의 금리가 6.5였다가 1%까지 떨어지거든요. 금리가 1%까지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졌죠. 그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200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제 성장은 좋은데 물가가 안 올라가네. 그러면서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가가 안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싼 공산품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닷컴 버블에 의해서 경제가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냈는데 그 찍어낸 달러에 의해서 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상황을 중국이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상쇄시키는 그렇게 좋은 서로 간의 공조관계가 됐었다면 그 이후로 중국이 2013, 14, 15를 넘어가면서 1대1로를 비롯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면서 지금 미국은 재작년에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이라고 해서 IPEF라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이제는 중국이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에서 중국을 대체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공산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수출할 거냐? 그러면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 배가 싸니까 중국한테 발주를 해서 배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런 거를 또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선박법을 발의를 하죠. 그게 바로 3주 전에 나왔던 선박법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중국 배 쓰지 마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면 어디다가 발주하겠어요? 한국 조선소에다가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처음에 태조 이방원으로 시작했던 그 조선에는 방금 최근에 미국의 해군력 복원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IPEF에서 이 경제 프레임으로 발생할 이 물동량과 그 물동량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배에 대한 수요는 반영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주가는 24년보다는 25년이, 25년보다는 26년이 수익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선업에서는 말 그대로 물 들어온 상황인데요. 수주는 쏟아져서 들어오는데 지난 2년 전에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원자재 가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철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이 덤핑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는 20%나 또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철강 가격 자체도 후판 가격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20%나 싼 원자재를 이용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어떻게 보면 23년도에 2차 전지가 7월까지 불을 뿜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2,800에서 3,100 사이까지 가는 그 흐름 속에서 조선업은 하나의 가장 큰
주도주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셨던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들, 존 템플턴이나 뭐 피트 린치,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이 좋아했던 주식은 반도체라든지 철강 화학과 같은 이런 시클리컬이 아니고요. 소비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한번 굳혀지면 그게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은 안 돼 이런 가운데에서도 크게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 그리고 K뷰티에 해당되는 클래시스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특히나 중국에서 카피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좋고 특히나 너무 강달러였었잖아요. 근데 삼양식품에서도 생산된 물량에 웬만하면 미국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올해까지도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삼양식품과 같은 불닭볶음면과 같은 또 K-온리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 중에 이거는 K-온리인데 올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바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 큰 폭으로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 실적 쇼크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경쟁력 저하로 발생을 한 건지 보면 그게 아니라 작년은 슈퍼 선거의 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었던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거라든지 작년에는 또 파리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 빅 이벤트랑 선거가 작년 대비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다시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가 YOY로 작년 24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이 고성장의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가 대체제는 없는가라고 보면 여전히 중국의 아이돌이 뭐가 있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로제의 아파트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K-팝의 열풍은 식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K-팝도 여전히 우리가 K-온리라고 좀 볼 수 있는 섹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아까 태조 이방원 중에 또 하나가 방산이죠. 태조 이방원에서 태에서 태양광 쪽은 워낙 중국이 과잉 생산하고 전 세계 1등이다 보니까 이 테마에서 사라졌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방산을 다른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절반 가격에 그리고 빨리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모멘텀이 생겼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유럽의 국가들한테 GDP의 이제 5%까지 높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요, GDP의 1%까지 방위산업 비용을 낮췄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 같은 나라들도 허겁지겁 방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면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1950년, 60년도에 방위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있었어요. 소련하고 미국과의 냉전 관계 속에서도 각국이 방위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종식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방산의 모멘텀은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진 대표의 뉴진스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깝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트 7이 출시되고 난 뒤에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나네 하다가 순식간에 한 달 만에 여러 건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갤럭시 노트 7을 단종을 해버리죠. 단종을 해버렸을 때 삼성전자에서 5조가 넘는 손실을 충당금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삼성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 손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주가가 아주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 폭발 사고 있고 난 이후로 1년 뒤에 주가를 보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볼 때 앞으로 10년 동안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겨서 주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10억을 번다고 하면 10년 동안 10억씩 꾸준하게 번다고 보면 이 10년치 100억을 반영해서 PER 10배 거래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사태로 인해서 하이브의 앞으로 10년 동안의 이익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갤럭시 노트 7 사건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인 이익의 기스가 가는 모습은 있겠지만, 하이브가 재작년부터였었죠.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한두 명씩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BTS가 군대를 가면서 활동을 못하면 하이브의 매출하고 이익이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건 아닌가 했는데 매출은 플랫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븐틴이라든지 다른 아이돌 그룹을 가지고 그 매출을 지켜내는 걸 보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한 아이돌 그룹의 해체라든지 이탈로 인해서 미래의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글로벌하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피부 미용기계라든지 불닭볶음면이라든지 특수하게 잘했던 수출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힘들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던 거지,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안 되는 시장이다. 예,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하나 좀 개선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의 그 지배구조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그 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날 건데요. 고려아연의 이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 최 회장님 쪽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영진이 쫓겨나는 첫 사례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의 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경영을 했다가는 상법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일단 대주주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도 개선이 되고 지배구조도 개선이 되고, 올해는 미국의 페드가 그래도 금리를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를 낮추는 지금 기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가지로 우리처럼 경기 민감 산업이 올해는 턴어라운드 하는 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수익률이 S&P 500의 수익률보다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요, 대중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이제 쏠려 있을 때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되고, 특히나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은 대중의 쏠림에 따라서 지나치게 저평가도 되고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클리컬 기업이 많은 나라인 경우에 더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얘기가 과거에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비관론이 팽배해 있고요. 가까운 사례를 들면 22년 11월 달에 유튜브라든지 보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유명한 뉴욕대의 닥터 둠, 루비니 교수도 메가 스레트라고 해가지고요, 거대 위협이라고 해서 책을 출간하시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조차도 앞으로 20-30% S&P 500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1800 갈 수 있다. 뭐 이런 비관적인 얘기 속에서 그러고 나서 2880을 갔던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주식은 비관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낙관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번다라는 점은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주식시장에 적용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아직까지 비관적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금투세가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난이도가 높은 시장은 맞지만 올해는 주식으로 돈 벌기 참 좋은 시장이니까요. 올해 주식시장에서 좀 작년에 잃었던 손실 다 만회하시고 큰 돈 버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